이제 더는 걱정하지 마. 괜찮아. 분명 다 잘 될 거야. 사이토 히토리 지음 김진아 역 나비 이펙트 출판사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책 괜찮아. 분명 다 잘 될 거야는 얇은 책이지만 사이토 히토리 씨의 사상의 정수를 담은 핵심적인 책입니다. 그동안 절판되어서 안타까웠었는데 이번에 새로 재출간되어 기쁜 마음으로 소개시켜 드립니다. 사이토 히토리 씨는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들을 많이 해서 별난부자, 괴짜부자, 또 훌륭한 사람으로 알려지는 것은 피곤한 일이다 라며 자신의 신상이나 얼굴을 공개하지 않아 베일에 쌓인 신비한 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은 사이토 히토리 씨가 정말 유쾌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보이지 않는 세상의 법칙을 꿰뚫어 통찰하고 있으며 그 법칙들에 대한 믿음으로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줍니다. 사이토 히토리 씨는 인간과 우주를 에너지 덩어리라고 표현하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진동수를 떨어뜨리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럼 저자의 서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며 세상 사람들을 크게 둘로 분류하면 괜찮은 사람과 괜찮지 않은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괜찮다는 것을 알고 모르는 차이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는 것이지요. 사람은 괜찮을 때도 있는가 하면 괜찮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내 인생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느끼지 못한다면 그건 괜찮다는 것을 모른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괜찮다는 것을 이해하면 당신의 인생은 반드시 잘 굴러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괜찮다는 것을 알고 내 인생이 잘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을까요? 이 책에서는 이 점에 대해 4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1장에서는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에 관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나 자신이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나와 내 인생, 그리고 더 나아가 상대방에 대해서도 괜찮다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2장에서는 착각을 버리는 것의 중요성을 다룹니다. 괜찮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은 대부분 착각의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이 세상의 법칙에 대해 설명합니다. 2장에서 언급되는 이야기는 쉽게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2장을 이해하면 괜찮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100% 분명 컨트롤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부록에서는 진동수에 대해 설명합니다. 괜찮다는 것을 이해하고 거기에 자신의 진동수를 높이면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극적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 제가 전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괜찮아. 분명 다 잘 될 거야. 이 깨달음이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의 마음에 닿길 바랍니다. 사이토 히토리. 목차 1장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 괜찮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이 불행이다. 쉽게 질리는 성격은 결점이 아니라 재능이다. 못하는 일이 있으면 남에게 너그러워질 수 있다. 보물은 쓰레기 속에 숨어 있다. 작은 트럭은 페라리가 될 필요가 없다. 지혜와 용기가 없어도 행복해질 수 있다. 사람은 지금 이대로 있을 수 없는 생명체이다. 2장 착각을 버리자.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건 사리사욕이 부족해서다. 모두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해도 세상은 망가지지 않는다. 자신의 재능이 어디에 맞는지 생각한다. 재능 넘치는 노력가가 저지르는 실수. 세상을 위해 욕망을 불태워라. 즐거움이 없는 사람은 시큼한 레몬을 마시는 것과 같다. 현재를 즐기고 노후를 더욱 즐겨라. 평균대 위에서 내려오자.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까지 고민하면 몸만 상한다. 깨달음이란 차이를 만드는 것. 3장. 이 세상의 법칙을 이해하자. 법칙을 알면 인생이 변한다. 모든 일에 적용되는 100%의 법칙. 100% 행복하다고 생각해도 나쁜 일은 일어난다. 행복은 찾는 것이다. 일의 성공론과 마음의 행복론은 동일하다. 행복은 바람이 아니라 생각이다.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법칙은 영혼을 성장시키는 시스템이다. 문제는 고민하라고 있는 게 아니다. 마음 깊은 곳을 비춰주는 거울의 법칙. 거울을 닦아도 얼굴의 얼룩은 지워지지 않는다. 답은 다수결로 정할 수 없다. 호랑이를 잡는 사람보다 함정을 판매하는 사람이 돈을 더 잘 번다. 강물은 산에 구멍을 내려고 하지 않는다. 남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한다. 사람은 신이 만든 최고의 걸작이다. 나에게 없는 건 필요 없는 것이다. 부록. 행복을 부르는 진동수 이야기. 성공의 진동수란 무엇인가? 진동수가 떨어지면 나쁜 일이 생긴다. 진동수를 올리는 법. 1등의 기운이 떨어지면 모두의 진동수가 떨어진다. 다른 사람 때문에 진동수가 떨어지는 것을 피하라. 말한 사람이 아니라 진동수가 떨어진 나에게 나쁜 일이 생긴다. 호감 있는 성공 인물이 되는 법. 칭찬하는 사람은 희소 가치가 높다. 생각만 하지 말고 입 밖으로 표현해 본다. 멋진 사람이 되는 일에는 돈이 들지 않는다. 인간은 창조할 수 있는 생명체이다. 자신을 칭찬할 수 없는 사람은 남도 칭찬하지 못한다. 인성의 시대가 도래한다. 올바른 말을 하는 건 재판관의 일이다. 남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는 건 죄다. 기대감으로 가슴이 뛸 때는 모든 일이 잘 풀린다. 사이토 히토리식 질병치유법. 병이 낫도록 노력하지 않는 건 사실 병을 좋아하는 것이다. 사람을 바꾸려고 하면 힘들어진다. 함께하는 사람의 진동수를 올리는 사람이 되자. 네, 목차만으로도 이 책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오늘 2장 착각을 버리자 부분에서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건 사리사욕이 부족해서다 라는 부분부터 읽어보려고 합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건 사리사욕이 부족해서다. 우리가 괜찮다고 여길 수 없는 가장 큰 원인은 스스로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착각하거나 누군가가 괜찮지 않다는 잘못된 생각과 말을 반복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 착각 중에 사리사욕은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대개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사람은 이 사리사욕이 부족할 때가 많아요. 물론 사리사욕을 갖지 않아야 잘 되는 일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위급 관료나 공무원들의 일은 공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 모두의 돈과 생활을 책임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장사나 사업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 목적, 욕망 등을 이루어내기 위해 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좀 더 큰 성공을 거머쥐고 싶다라는 마음을 품으면 자연히 세상과 모두를 염두에 두게 됩니다. 그런 걸 처음부터 사리사욕이라고 억누르면 최선을 다할 수도 없고 중요한 힘도 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옷을 많이 사고 싶다. 고급 승용차를 타고 싶다. 좀 더 인기를 얻고 싶다 등등 나만의 사리사욕을 불태워도 된답니다. 그런 식으로 성공한 사람이 되면 저절로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말이 나오게 되니까요. 만사를 사리사욕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욕망을 드러내거나 돈을 버는 것에 죄책감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사는 고객을 기쁘게 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품이 많이 팔리면 당연히 좋지요. 많은 사람이 기뻐하니까 많이 팔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품을 많이 팔면 돈을 벌게 됩니다. 그 돈으로 직원도 채용할 수 있고 세금도 낼 수 있지요. 결과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부자는 모두 나쁜 사람들이라며 제멋대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사악한 부자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다들 그런 건 아닙니다. 사리사욕을 위해서 상대나 주변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건 좋지 않은 일이지만 사리사욕을 만족시키는 동시에 많은 사람을 존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행복이나 성공이라는 것은 결국 서로가 잘 통합되지 않으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당신의 욕망을 마음껏 활용하세요. 큰 성공을 바라면 자연히 주변 사람과 세상을 위해 움직일 줄 알게 되니까요. 모두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해도 세상은 망가지지 않는다. 사리사욕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이 저한테도 욕망이 있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 그 정도로는 아직 욕망이 많이 부족한데 라는 생각이 들곤 해요. 왜냐하면 저는 오직 좋아하는 일만 합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고 하고 싶은 말을 하지요. 여기까지는 나도 그렇다고 동의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에 더해서 아예 회사에도 출근하기 싫어 라고 말하지요. 그렇게 말하면 다들 회사에 출근을 안 하고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지만 나 대신 일해줄 사람을 고용하면 제가 굳이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다시 회사 대표가 회사에 안 가면 직원은 일을 안 한다고 반박하지만 근면한 직원을 채용하면 제가 없어도 알아서 야무지게 일을 처리해 줍니다. 어떻게 그렇게 내 맘대로 움직여줄 사람을 구하냐고 따질지도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 회사에는 제가 출근하지 않아도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일합니다. 어떤 일이든 그 일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법이니까요. 예를 들면 쌀농사도 지금은 기계만 돌리면 몇십 명분의 몫을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십 명 중 한 명이라도 쌀농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쌀농사가 가능하지요. 모두가 자신이 좋아하는 일만 한다면 세상이 미쳐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려면 무언가를 희생해야 한다고 착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그저 욕망이 부족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고 하고 싶은 말만 합니다 라고 하면 다들 하고 싶은 말만 하면 남들이 싫어한다거나 좋아하는 일만 하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의 원성을 사도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개 중에는 미움을 받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자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 의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미움을 받아도 좋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욕망이 부족하다는 증거입니다. 그 외에도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포기해야 한다, 꼭 버려야 한다라는 식의 말도 나오는데 그건 역시 욕망이 부족한 것입니다. 두 마리 토끼를 쫓는 사람은 한 마리도 얻지 못할 것 같지만 일석이조나 일거양득, 그리고 더 나아가 일망타진이라는 말도 있답니다. 나의 욕망을 열심히 탐구해 보세요. 원하는 일을 기분 좋게 하는 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자신의 재능이 어디에 맞는지 생각한다. 용기 없는 사람이 나도 힘내서 용기를 내보자고 마음을 먹어도 결국 평범한 사람 정도가 되는 것이지 절대로 비범해질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보다는 나를 살리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성급함을 살리고 공격성을 살려서 이건 이럴 때 드러내도 되지만 저런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식으로 컨트롤하면 어떤 일이든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성급하거나 공격성 있는 사람이 그 재능의 방향을 자기 일로 돌리면 엄청난 성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일이 바쁠 때는 그 재능을 업무에 쏟아내지만 한가할 때는 그걸 사람에게 터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행을 가는 등 사람을 향하지 않도록 자신의 재능을 잘 구사하면 됩니다. 오다 나부 나가도 성급한 성격과 공격성을 자기 일에만 쏟아부었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또한 최측근이었던 아케치 미스히데 같은 인물에게 자네는 정말 대단해. 이렇게 잘 되는 것도 자네 덕분일세 라고 말해줬다면 그 역시 노부나가를 위해 기쁘게 일하고 모방 같은 건 절대로 일으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천하통일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가졌으니 미움을 받아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욕망을 가지고 모두의 사랑을 받도록 노력하면 될 일입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원하는 일을 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애정을 받는 게 더 좋은 일입니다. 자신의 재능을 완전히 파악해서 제대로 컨트롤하고 확실히 살리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위해 욕망을 불태워라. 고난과 역경을 뛰어넘는 곳에 행복이 존재한다. 아무리 싫은 일이라도 노력하면 반드시 행복이 찾아온다. 이런 것도 착각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일본이 매우 가난했던 시절에 통용되던 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일본 전체가 가난해서 누구나 부유하게 지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생을 참아내기 위해 그런 말이 나왔던 것이지요. 하지만 요즘 세상은 모든 것이 풍부해졌고 굳이 고난과 역경을 뛰어넘지 않아도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직업도 선택할 수 없었고 원하는 걸 뭐든지 손에 넣을 수 있는 건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일자리도 원하는 대로 고를 수 있고 돈을 저축하면 뭐든 다 살 수 있지요. 그래서 일은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동차나 집을 갖거나 지금의 내 모습을 유지하고 싶다는 당신의 욕망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오다 노부나가든 도쿠가와 이에야스든 중국의 진시황이든 제 아무리 세상과 만민을 위해라고 말해도 사실은 자기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 자기 일을 했습니다. 이 세상은 사리사욕을 가지고 일해도 잘 굴러가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많은 돈을 벌고 많은 세금을 내면 그게 결과적으로
세상과 만민을 위한 일이 됩니다. 규칙만 잘 지킨다면 말이지요. 일주일에 한 번 낚시하러 가는 게 낚시다. 퇴근 후에 한잔하는 게 즐거움이다. 라는 것도 그 나름의 욕망입니다. 그게 원동력이 되어서 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람은 욕망을 추구할 때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회사에도 가고 쉽게 일을 그만둘 수 없게 됩니다. 오히려 그런 욕망이 없는 사람이 금방 회사를 그만두게 되지요.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은 출근하지 말고 그냥 낚시만 하면서 살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럴 수 없으니까 회사에서 일하며 자기의 여유 시간을 활용하여 낚시를 하러 갑니다. 낚시와 마찬가지로 일에도 최선을 다해 열정을 쏟아부으면 그 일의 결과가 반드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됩니다. 정작 문제는 낚시 같은 취미마저도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즐길 것을 찾고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이 나 자신을 위해서도 더 나아가 세상을 위해서도 좋은 일입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나 갖고 싶은 걸 명확히 하세요. 그렇게 하면 일과 취미 사이에 바람직한 균형이 잡힙니다. 현재를 즐기고 노후를 더욱 즐겨라. 왜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지 의문을 갖는 사람들 중에는 간혹 휴식과 놀이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무언가를 즐기는 것 자체를 나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옛날만 해도 근면하게 자는 시간까지 아껴가며 일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지요. 에도에서 교토까지 이어진 도카이도 53차를 약 2주에 걸쳐 걸었던 에도 시대의 상식과 도쿄에서 오사카까지 신칸센 열차로 2시간 반 만에 갈 수 있는 현대의 상식은 전혀 다르니까요. 옛날에는 인생 50년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70, 80세를 거뜬히 넘게 삽니다. 그야말로 예전과 비교하면 몇 배나 되는 세월을 사는 사람이 많아졌지요. 옛날이라면 이제는 내 인생도 끝이군 이라고 느낄 때 오늘날에는 앞으로 또 한평생 더 살 수 있겠다 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아무리 부부라도 예전과 변함없는 생각만 갖고 있다면 금방 질려서 그 관계에 따분함을 느끼고 맙니다. 이러한 인간관계와 일도 그렇지만 놀이도 갑자기 놀려고 하면 놀 수 없습니다. 근육처럼 쓰지 않으면 퇴화하고 말지요. 개중에는 회사를 정년퇴직하고 나서 시간이 생기면 그때 놀자라고 마음을 먹었다가 막상 때가 됐을 때 어떻게 놀아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시대는 현재를 즐기고 노후 역시 더욱 즐기자라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게 되면 하자가 아니라 할 수 있을 때 하자. 나이가 몇 살이든 일과 놀이를 마음껏 즐깁시다. 평균대 위에서 내려오자. 우리는 평균대 위를 걸어야 한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불안정하고 혹시 여기서 떨어지면 어쩌나 걱정합니다. 하지만 평균대에서 내려와도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고 오히려 내려오는 편이 더 안정되고 안심이 됩니다. 내려오면 그곳에는 더 많은 길과 선택지가 존재합니다. 결코 이게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나 자신이 선택한 길을 가면 거기서부터는 나만의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길이 생기지요. 누군가가 지나간 길을 따라가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는 편이 경쟁이 없어서 더 편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많은 사람이 오가는 길을 따르는 게 올바르게  사람에게는 각자 나아갈 길이 따로 있습니다.
자신이 이 길을 가고 싶다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그 기대로 가슴이 뛴다면 그게 설령 가시밭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꽃길이겠지요. 반대로 자신이 이 길을 걷길 잘했다는 마음이 들어도 그 길을 자녀나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부모님과 선생님을 통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밴 착각을 버려보세요. 그렇게 하면 몸도 마음도 가벼워져서 눈앞에 많은 가능성이 펼쳐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답니다. 위험하고 아슬아슬하게 평균대 위를 걷지 말고 과감히 내려와 보세요. 시야가 확 넓어질 거예요. 깨달음이란 차이를 만드는 것. 사람이 고민하고 걱정해서 불안감을 가지는 건 역시 한 가지 재능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민이나 걱정, 불안에 대해 구체적인 대처를 해보세요. 그렇게 해보고 대처할 수 없는 고민이나 걱정이라면 아예 손에서 놔버리세요. 그러면 어느새 걱정이나 불안이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성심성의껏 하면 주변 사람이나 시간과 운이 저절로 내 편이 되어 모든 걸 해결해 줍니다. 실제로 1년 전에 끙끙 앓았던 고민이나 걱정을 다시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깨달음이라는 건 고민이나 걱정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민이나 걱정거리가 있어도 그걸 괜찮다고 느낄 수 있는 마음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그런 차이를 만들 줄 알아야 합니다. 상대도 사람이고 나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능력의 차이가 생기는 건 각자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과제에 차이가 있어도 영혼을 성장시키려고 노력하는 일에는 차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상대방의 능력이나 모습, 피부색, 언어 등과 다양한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서로의 영혼과 생명을 존중할 줄 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깨달음입니다. 고민이나 걱정거리가 있어도 괜찮아, 정말 괜찮아 라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네, 이렇게 2장 착각을 버리자 라는 부분을 읽어보았는데요. 이 책은 그냥 계속 끝까지 읽고 싶어지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진동수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뒷부분 부록에 보면 진동수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의 진동수란 무엇인가? 지금부터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일지도 모르지만 믿는 편이 좋을 거예요. 사실 성공하는 사람은 뭘 해도 성공합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뭘 해도 실패하지요.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 라고 묻는다면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성공의 진동수가 있다는 점이 다르다고 답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물에는 고유의 진동수가 있습니다. 금에도 은에도 철에도 모든 물질은 에너지 덩어리이고 고유의 진동수를 가지고 있지요. 사람도 우주 에너지의 덩어리입니다. 물질이라는 것을 분해하면 에너지로 변환됩니다. 인체 역시 수소폭탄 30개를 만들 정도의 에너지가 모인 집합체이지요. 원자폭탄은 원자핵이 일으키는 핵 분열 반응을 단번에 에너지로 바꿔서 엄청난 폭발력을 얻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원자력 발전소는 핵 분열 반응을 서서히 일으켜서 그 에너지를 열로 바꾸어 전기를 얻지요. 다시 말해 원자폭탄도 원자력 발전소도 같은 핵 분열 반응을 응용한 것으로 단번에 터뜨리느냐 서서히 열을 내게 하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상의 우주 에너지 덩어리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조금 어렵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대충 읽고 넘어가도 좋아요.
진동수가 떨어지면 나쁜 일이 생긴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오직 사람만이 진동수를 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대감으로 가슴이 뛰고 즐거우면 진동수가 올라가는 것이지요. 이 진동수가 높은 사람은 뭘 해도 성공합니다. 그런데 진동수를 내리면 이상한 사람과 엮이게 되는 등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합니다. 나쁜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질병에 걸리거나 다치거나 애인이 변심하거나 등등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기지요. 다시 말해 안 좋은 일은 다 터진다는 겁니다. 흔히 직장 상사에게 혼이 났다고 해서 풀이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풀이 죽는 행위 자체가 진동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기운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알겠지만 진동수가 높은 건 바로 이 기운이 밖을 향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나 석가모니의 그림에는 반드시 뒤에 후광이 그려져 있지요. 이 후광은 기운이 밖으로 나간 결과 빛으로 발현되어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풀이 죽으면 빛이 안쪽을 향하게 되어 몸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우라가 작아지고 맙니다. 그러면 나쁜 일이 연속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 상사에게 꾸지람을 들은 뒤 풀이 죽을 때도 있지요. 그 외에도 동네 사람에게 험담을 듣는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 말을 듣다니 라고 풀이 죽는 일이잖아요. 문제는 풀이 죽는 본인에게 나쁜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화를 낸 직장 상사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풀이 죽은 나에게만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겁니다. 진동수를 올리는 법. 성격도 좋지 않은데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이 있지요. 그런 사람을 보면 진동수가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목소리가 크다거나 유난히 화려한 옷을 입는 시기지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격보다 진동수가 더 중요합니다. 제 일은 버블 경제가 끝나도 불황이 계속 이어져도 계속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진동수를 떨어뜨리는 일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당신에게도 진동수가 떨어지지 않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진동수를 올리려면 다소 빠르게 움직이는 교통수단을 타거나 자신의 행동을 빠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신칸센 열차에 타거나 빨리 걷거나 혹은 일 처리 속도를 높이는 식으로 말이지요. 빠른 행동은 진동수를 높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허세나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기운 넘치는 말을 해보세요. 만약 어떤 사람이 너 부장님한테 혼나서 기죽지 않았어? 라고 물어도 아니, 전혀 기죽지 않았어 라고 대답하는 거지요. 그런데도 기가 잔뜩 죽은 것처럼 보이는데? 라고 말하면 아니, 이제 다시 높이 뛰어오르려고 잠시 몸을 낮춘 거야 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즉, 기죽은 거 맞지? 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고 수긍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은, 이 지구라는 별은 행동의 별이어서 진동수가 낮아지면 행동에 제약이 생깁니다. 그래서 집 밖으로 혹은 방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행동 범위가 좁아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나쁜 일이 생겼을 때 자기 진동수를 떨어뜨리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들에 의해 기분이 좌우되지 않습니다. 저는 언제나 기분이 좋으니까 진동수가 높거든요. 물론 풀이 죽을 때도 있어요. 당연히 기복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기복이 있긴 하지만 제 진동수가 낮을 때조차도 보통 사람보다 높습니다. 많은 사람이 저를 만나고 싶어하는 이유도 저와 만나면 진동수가 올라가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저를 한번 만나보고 싶어하는 겁니다. 진동수에 대해서 읽어봤는데요. 진동수를 절대로 떨어뜨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책 뒷부분에 있는 소개 글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 괜찮다는 것을 이해하고 거기에 자신의 진동수를 높이면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극적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깨달음입니다. 고민이나 걱정거리가 있어도 괜찮아, 정말 괜찮아 라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 책을 통해 제가 전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괜찮아, 분명 다 잘 될 거야. 이 깨달음이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의 마음에 닿길 바랍니다. 사이토 히토리